I still can't believe that I'm in South Korea. Wow. 미국인 남성이 있습니다. 이름은 숀입니다. 미국 48개 주를 돌아다니고 필리핀과 일본을 다녀온 여행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한국에 오면서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43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숙소 예약도 없었습니다. 한국어도 전혀 몰랐습니다. 교통편도 몰랐습니다. 환전도 공항에서 즉석으로 했습니다. 그냥 비행기에서 내려서 서울로 가면 되겠지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즉흥 여행이 숀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첫 번째 과제가 시작됐습니다. 교통수단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표지판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표지판 아래에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안내방송도 영어로 나왔습니다. 티켓 기계도 영어 메뉴가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몰라도 인천공항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항들을 생각해봅시다. JFK, 오헤어, LAX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들이지만 한국어 안내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스페인어 안내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외국인이 올 것을 처음부터 고려해서 설계된 공항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와도 불편하지 않도록 이게 한국이 외국인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인천공항은 2001년부터 수십 년간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최상위를 유지해온 공항입니다. 단순히 규모가 크거나 면세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데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 43분에 도착한 미국인이 아무 도움 없이 티켓을 끊고 기차를 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티켓 기계에서 영어를 선택하고 서울역까지 가는 편도 티켓을 끊었습니다. 5,950원. 미국 돈으로 5달러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20달러를 환전하니 꽤 넉넉한 돈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공항버스 한 번 타는데 20달러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 JFK에서 맨해튼까지 택시를 타면 70달러가 넘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렴하고 빠르고 깨끗하고 영어가 되는 공항 교통편. 이게 한국이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첫인상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새벽 5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안의 모든 안내판에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바닥에도 방향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바닥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미국인이 아무 도움 없이 혼자 서울역에서 출구를 찾아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잠깐 생각해봐야 합니다. 미국인이 일본에 처음 가면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자와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섞여 있는 표지판들, 영어 안내가 있어도 자꾸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지하철역은 달랐습니다. 한국어 옆에 항상 영어가 크고 선명하게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이 특별한 이유가 영어 안내판만은 아닙니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대중교통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총 9개 노선이 서울 전역을 촘촘하게 연결합니다. 배차 간격은 평균 2분에서 3분, 새벽 5시부터 자정이 넘도록 운행합니다. 미국 뉴욕 지하철과 비교해봅시다. 뉴욕 지하철은 24시간 운행하지만 낡고 더럽고 연착이 잦습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모든 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냉난방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됩니다. 외국인이 혼자서도 서울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 이게 서울입니다. 아침 7시 서울역 앞에 섰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걷기 시작하자마자 놀라움이 시작됐습니다. 건물들이었습니다. 미국의 도시들도 멋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뉴욕의 고층 빌딩, 시카고의 마천루. 하지만 숀이 서울에서 본 건물들은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바로 옆에 산이 있었습니다. 산 위에는 뭔가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산이 보이는 풍경. 미국의 도시들은 대부분 평평합니다. 서울은 달랐습니다. 산과 도시가 공존했습니다. 빌딩 사이로 산봉우리가 보이고 도시 한복판에서 산길이 시작됩니다. 한국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서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도시는 산을 없애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산과 함께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보도블록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도시들, 특히 대도시들은 아침 일찍 걷다 보면 전날 밤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레기, 유리 조각, 음식물. 서울 새벽 거리는 달랐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공중도덕 의식이 높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문화. 공공장소를 내 집처럼 여기는 의식. 이것이 도시 전체의 청결함을 만들어냅니다. 걷다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숭례문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600년 된 성문이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자동차가 달리고 고층 빌딩이 있고 현대적인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조선시대의 성문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풍경은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250년 정도입니다. 가장 오래된 건물들도 200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독립기념관이나 자유의 여신상 같은 상징적 건물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도심에서 따로 관리되는 관광지입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숭례문은 1398년에 세워졌습니다.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문이 지금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 앞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지나가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버스가 지나갑니다. 역사가 박물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일상 속에 살아있는 것. 이게 서울이 다른 도시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현대와 역사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는 도시. 600년 전과 지금이 같은 공간에 있는 도시. 이게 서울의 정체성입니다. Dude, I still can't believe that I'm in South Korea. Wow. 걷다가 서울광장에 도달했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이었습니다. 광장에는 잔디가 깔려 있었습니다. 나무 데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의 시청 앞 광장들과 비교해봅시다. 대부분 콘크리트 바닥에 시청 건물이 서 있는 형태입니다. 사람들이 머물기보다는 지나쳐가는 공간입니다. 서울광장은 달랐습니다. 잔디가 깔려 있고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가 열리는 공간이었습니다. 도시의 심장이 시민들의 쉼터가 되는 것. 이게 한국이 공공공간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세계 각 도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멕시코시티, 워싱턴 DC, 도쿄까지 서울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들의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서울은 세계 여러 도시들과 공식적인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도시가 아니라 세계와 연결된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또 하나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보행자 전용 육교였습니다. 서울역 근처에 높은 육교가 있었습니다. 차도 위로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다리였습니다. 올라가 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차들이 아래로 지나가고 저 멀리 산이 보이고 빌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육교 위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올라와서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가 보행자 육교 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보행자 전용 다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 위에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를 설치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한국은 공공공간을 단순한 통로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지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육교 위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풍경 앞에서 쇼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So all that I didn't see. But yeah, it's so cool. So this kind of just walks. It's like a pedestrian walkway that just crosses over all the traffic and stuff like that, which is so cool. Wow. Is this like a pool? Can you, can you just go ahead and just sit in the water for a little bit? That's cool. I mean, I don't know. Wow. Now this is cool. You got a little part right here you can kind of look. Wow, look at this, guys. Woo! If you're afraid of heights, you might not like this. So cool, guys. Wow. This is what I love about traveling, just to see like cool sceneries and stuff like this. I mean, this is what to live for, man. I mean, if you're not doing this, why not? I know people have different situations and financial and kids and stuff like that, you know. But when you get a chance, if you ever get a chance to, definitely do it. I mean, seriously, look at this. This is awesome. Awesome, awesome. I could sit here and just look at this all day, almost, I guess. 이게 여행의 본질입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감동을 받는 것. 도시가 시민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는 것. 이게 한국 도시 문화의 특징입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미국인이 아무 계획 없이 새벽 4시 43분에 도착해서 서울을 혼자 돌아다니고 무사히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처음 여행하는 사람이 아무 준비 없이 왔는데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나라. 언어를 몰라도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나라. 길에서 헤매도 누군가 도와주는 나라.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마지막에 쇼니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재미있었다고, 이 나라가 좋다고, 다음에 꼭 다시 와서 더 많이 탐험하고 싶다고. 아무 계획 없이 왔다가 한국의 팬이 됐습니다. 600년 된 성문이 도심 한복판에 서 있고 육교 위에 피아노가 있고 새벽 4시에 혼자 도착해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나라. 이게 서울이고 이게 한국입니다. 지금까지 한류 이슈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한류 이슈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